24시간 운항이 되는 공항이 필수거든요. 그게 이제 소음 때문에 불가능하다. 연간 항공 화물 처리 규모가 63만 톤에 달하기 때문에 비행기가 커야 하는데 큰 비행기가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이 가덕 신도한 건설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침없는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오직 경남 도민을 위해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는 열혈 기자들의 100% 리얼 취재 뒷담화쇼 경남 기자회견. 뉴스에서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속 시원하게 낱낱이 털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최근 경남을 뜨겁게 달군 말과 관심을 끌었던 이슈의 흥미진진한 뒷이야기까지 사정없이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기자회견이 뽑은 언박싱, 오늘은 어떤 분이 준비를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네. 네, 오늘 제가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창원 오동동 문화거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소녀를 향상한 소녀상은 지난 2015년 창원 시민이 모은 성금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평화의 소녀상 위치를 두고 5년째 이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창원시 마산 하포구 오동동 문화광장에 있는 소녀상을 두고 이전 논란이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네, 오동동 소녀상은 지난 2013년부터 소녀상 건립 추진 활동이 이어졌고 시민들이 성금을 모아서 1억 1천만 원 정도, 5천여 명의 창원 시민이 성금 모아서 2015년 8월 15일 광복절 날 광복절 70주년 맞아서 마산 오동동 문화광장에 건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건립 당시에 오동동 문화광장 일대 이제 술집들 그리고 그 술집 업주들이 술 마시는 분위기하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설치 예정지에 여기 놔서는 안 된다고 반대 집회들 꽤 했었고요. 그때도 굉장히 논란이 뜨거웠었죠. 그렇죠. 그리고 논란이 있는 이후 5년째 이전 논란이 다시 지금 또 반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6월이죠. 6월에 이제 오동동 상인연합회, 그다음에 창동 통합상가 상인회, 마산 어시상 상인회 전부 다 이제 한 목소리로 얘기하는 게 지금 소녀상이 그 지역 이제 상권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소녀상이라는 분위기가 이제 그런 유흥하고 분위기가 어울리는 곳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추모 공간이기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상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좀 옮기는 게 좋지 않냐라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소녀상에 있는 위치를 좀 보면 대부분 길거리 도로 옆 한켠에 있다거나 혹은 뭐 어떤 그 김해 같은 경우는 연지공원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죠. 위치 자체가 이런 막 술을 마시는 문화가 있는 곳과 이렇게 맞물려 있는 곳이 많이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이제 이 상인 연합회들이 이 소녀상을 좀 안전하게 추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옮겨달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현재 공간은 문화광장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소공연장이나 이런 식으로 좀 바꿔가지고 오히려 이런 좀 분위기를 조금 바꿀 수 있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고, 지금 아무래도 그 코로나로 상권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서 상권을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서명 운동까지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500명 정도 서명을 받았는데 지금 약간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 뭐 서명 운동 자체를 좀 보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뭐 오동동 문화광장에 있는 이 소녀상이 실제로 좀 관리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동안에 이 소녀상이 일부 시민들로 인해서 좀 이렇게 안 좋은 일을 겪기도 했었다, 뭐 이렇게 잦은 보도들을 본 것 같거든요. 네. 유흥가 있다 보니까 뚜객이 용변을 보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제 정신이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그런 기념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인지 모르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용변을 보기도 하고 또 운전자가 부주해가지고 안내판이 훼손되기도 하고 또 한 시민이 이제 발목 부분 자물쇠로 자전거를 또 채워가지고 그렇게 놓기도 하고 막 이런 되게 소녀상이라는 곳이 사실 우리 아픈 역사를 이렇게 증명하는 곳이고 그걸 다시 기억하자는 곳인데 그냥 의미가 큰 곳인데 그렇게 정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이제 고초를 겪는 일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원시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념 조형물을 보호 관리하는 조항을 추가해가지고 이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서 이제 보호하려는 노력도 좀 하고는 했었죠. 그런데 이제 평화의 소녀상을 세운 시민단체의 입장은 좀 다른 게요. 저도 이 입장이 또 이해가 되는 게 이 소녀상이 꽁꽁 숨겨져 있으면 아무도 보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특히 이제 우리의 역사를 좀 알아야 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통로에 있으면 접하기도 쉬울 것이고 이제 의미를 좀 더 잘 전달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위치 자체가 위안부 강제 동원의 중간 집결지였다고도 하고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만큼 이제 이런 대중성, 교육성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이 위치 계속 있어야 한다 주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이런 뭐 이전 논의 자체가 이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15 발원지가 바로 거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민주주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또 그 동네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역사성이 겹치는 데가 마산이다. 마산 중에서도 오동동이다. 예, 지금 위치가 전체 창원 시민의 공유지이고 소녀상 자체가 공유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상인들의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네. 상인들이 저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여러분 아마 아실지 모르겠는데 부망쟁 상징 조형물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원래 지금 것 같은데. 방송통신대 창원시 학습관에 전혀 안 보이는 데 방치되어 있는데 원래 1999년도에 제작해서 네. 시위 현장의 핵심이었던 창동 오동동 거리 한복판 지금 소녀상 있는 데다 놓으려고 했었어요. 아. 근데 시에서 그걸 불허를 해가지고 그때는 뭐 이제 민주화에 대한 개념도 좀 약하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만들어는 놨는데 어디 갈 네. 데가 없으니까 그곳에다 지금까지 방치돼 있거든요. 이제 사실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 보면 예를 들면 푸시킨이라든지 러시아의 시인들은 그럴 만한 장소 공원에 놓지만 그걸 교육시켜야 되는 장소에는 도심 한복판이나 광장에다 항상 놓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본받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일부 이제 상인들이나 시민들이 바라는 것처럼 이제 뭐 옮겨달라 하는 거는 사실 논란만 계속되는 거지 현실 실현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장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주변을 아예 이제 조금 더 소녀상만 두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서로 좀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공간으로 주변을 조금 정비를 좀 더 좀 하면 좀 더 이제 소녀상에 대한 의미도 커지고 그다음에 그런 유흥가하고 너무 이제 섞이지 않는 그런 약간 그런 공간으로 주변을 조금 정비를 한다면 그래도 의미도 찾고 그다음에 뭐 너무 그렇게 뜬금없는 약간 어울리지 않는 모습들도 많이 좀 상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망된 상징 조형물이 돌아올 수 있는 오히려 절호의 찬스일 수도 그렇죠. 거기를 아예 역사적인 공간으로 네. 다시 꾸민다 그러면. 어쨌든 이전이 어렵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논란을 잠재우고 하는 쪽이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번에 이런 논란들이 지역의 랜드마크를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창원시 마산 하포구 오동동 문화마당에 건립된 소녀상의 이전 논란 이제는 그만하고요. 이 소녀상 인근을 일제의 잘못 알리는 역사 교육의 장으로 만드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경남의 다양한 이슈들과 숨은 뒷이야기들까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을 100% 풀어드립니다. 이슈 썰앤썰 시간이죠. 이번 시간에는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먼저 활만 보시죠. 부산 가덕도의 대학마을입니다. 14년째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입니다. 최근 김해 신공항의 문제점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이곳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민들은 높은 산이 없어 항공기 안정성이 확보되고 소음 피해가 없는 가덕 신공항 재추진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네, 부산, 울산, 경남 이 광역 단체장들은 김해 신공항 백지화와 함께 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을 할 국제공항으로 이 가덕 신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이제 한 목소리로 모아서 크게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해공항 같은 경우는 지금 삼면이 이제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장애물이 있는 거죠. 이게 또 산뿐만 아니라 불어오는 바람 자체도 공항의 위치로는 그렇게 되게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 위험하기도 하고 옆에서 부는 바람이 강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안전에 좀 위험하기도 하고 또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시민들의 소음이죠. 소음이 지금
지금도 그 김해공 근처 이제 불암동이나 내동까지도 소음이 꽤 크게 들리거든요. 네, 꽤 크게 들리죠. 때문에 김해 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입니다. 관문공항. 그러니까 동남권 관문공항이면 24시간 운항이 되는 공항이 필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소음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다음에 또 활주로 확장도 좀 어려워가지고 만약 관문공항이면 그만큼 이제 화물이나 어떤 네. 승객 수요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활주로를 확장이 힘들기 때문에 김해 신공항을 확장하는 관문공항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확장을 하는 데는 한계가 좀 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거죠. 명시사업은 이제 동남권 관문공항이라는 게 사실 그 세계 각지에 있는 멀리 오는 비행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비행기가 멀리서 올라 그러면 기름통이 커져요. 그러면 비행기 몸통이 커지고 그게 이륙하려면 활주로가 같이 길어집니다.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잘 못하신 분들이 많던데 그렇게 큰 비행기가 뜨려면 활주로가 길어져야 되는데 3,500m 수준으로 가덕도는 이제 가능하고 네. 김해는 이게 턱도 없이 이제 부족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4시간 운항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가덕도가 요건을 갖추고 있고 특히 이제 연간 항공 화물 처리 규모가 63만 톤에 달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항만, 항공, 철도 이게 구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관문공항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가덕도가 훨씬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그 유리한 상황 중에 최근에 부산 진해 신항이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될 건데 네. 그렇게 되면 배우 물류 꼭 그 항만뿐만이 아니라 물류 또 컨벤션 호텔들도 들어설 거고 그러면 이제 바로 가덕도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하게 되는데 지금 그 정부에서 그 하고 있는 그 논란 속에 보면 부산 진해 신항과 그 물류 배후 부지에 대한 건 좀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어필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신공항 예정부지가 한눈에 보이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은 거제시 장목면인데요. 거제시는 이처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가덕 신공항 추진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지역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가덕도가 신공항의 최적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은 주로 이 부울경 광역 단체들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계속 줄곧 주장을 해왔어요. 근데 네. 이 경남 도내 지자체 중에서 공개적으로 이 가덕 신공항을 환영한다, 돼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한 곳이 거제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는 되게 새롭다 이렇게 느꼈었거든요. 거제는 사실상 김해보다는 가덕도가 훨씬 가깝고요. 10분 정도 차량 이용하면 바로 갈 수 있는 정도기 때문에 거제 그 가덕 신공항이 생겼을 때 거제의 발전은 뭐 그냥 따놓은 당상이지 않나 하는 정도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리고 지금 거제도는 그 조선업 기계산업이 굉장히 침체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그 신공항이 유치가 되면 사실상 신공항의 의미가 지금 김해공항은 대부분 이제 물류수송보다는 그 승객들을 승객, 많이 네. 타잖아요. 근데 물류수송이 되려고 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행기가 커야 하는데 큰 비행기가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인천에 거쳤다가 인천에서 뭐 배로 들어온다던가 아니면 소규모 항공기로 들어오다던가 이렇게 인천항공항을 한번 거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에 올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다 보면 그 산업들이 동반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결국은 이제 거제 입장에서는 뭐 거의 부산과 단위 생활권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환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2008년, 2009년 그 당시 이제 신공항 이거 건설 두고 밀양, 경남의 밀양이냐, 부산의 가덕도냐를 두고 그 대구, 경북, 그다음에 경남 한 편 먹고 이제 부산하고 해가지고 엄청 싸웠거든요. 그 당시 싸웠을 때도 부산 쪽은 진짜 똘똘 뭉쳐가지고 부산 광역시 전체가 이제 뭉쳐가지고 가덕도를 계속 요구를 했고 사실 경남 안에서는 목소리가 갈렸어요. 밀양 중심으로는 밀양 공항이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있었지만 그 조금 다른 목소리가 나왔던 게 그 당시에도 거제였거든. 아무래도 이제 위치가 가까우니까 위치가 가까우면 소음 피해가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근데 가덕도 같은 경우는 섬에다가 바다에다 짓기 때문에 피해는 없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이익은 충분히 볼 수 있는 장소니까 당연히 뭐 가덕 신공항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침체기를 맞고 있는 부울경 이런 그다음에 전남 남해안까지 아우르는 이런 1,000만 가까운 국민들의 어떤 미래에 대한 희망 그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기점이 바로 가덕 신공항이 될 수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자, 김해공항 확장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두고 이 총리실의 재검증 결과가 이달 안으로 나올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제에서는 정말 초미의 관심이다,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거제시뿐만 아니라 좀 전에 보신 것처럼 거제 지역 시민들까지 네. 거의 똘똘 뭉쳐서 이제 목소리를 야. 내고 있는데 뭐 당연하죠. 앞서 말한 것처럼 조선 산업이 침체가 됐기 때문에 이걸 해결할 이제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사활을 걸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특히 이제 그 김해공항 확장안이 취소된다면 이제 가덕 신공항 가능성이 이제 당연히 높아지는 거니까 놓칠 수 없는 기회고. 가덕에 신공항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이제 저희 시민 입장에서 거제 시민 입장에서는 향후 미래 100년을 위해서 거제 100년도 이야기했지만은 국가 균형 발전 100년을 위해서라도 가덕 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최적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거제 호재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저번에 저희 기자회견에서 얘기했지만 뭐 남북 내륙 고속철도도 네. 거기다 놓을 거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KTX도 연결될 거고 그렇다 보면은 결국은 거제도가 진짜 동남권 관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이 열린단 말이니까 그 세계랑 연결되는 역할을 거제가 하게 될 거니까 이 국제도시로 좀 발돋움할 수 있는 지금 보면 동부 그 창원 중심의 이 경남의 좀 체제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그런 좀 기대가 됩니다. 예전 저기 아까 얘기했던 밀양하고 막 싸울 때 그때 얘기하면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어요. 소음 이제 안전성 때문에 그때 또 재밌는 저 이야기 중에 나왔던 게 하나가 만약에 밀양에 들어서면 비행기가 이제 위험하니까 신호산을 또 깎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 신호산을 깎아야 되는데 그때 이제 결정적으로 힘들었던 중에 하나가 그 김해 김씨였던 상징적인 산 요거를 손을 댄다? 이거는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깎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김해시에서도 반대가 됐었고, 그래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결국은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국토부에서 그 당시 정권에서 이렇게 왜냐하면 워낙 갈등이 너무 첨예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그런 갈등을 부담이 크니까 정치적으로 결국은 김해 신공항을 정한 건데. 그렇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안전, 소음, 그다음에 24시간, 그다음에 지역에 방금 우리가 얘기하는 오늘 얘기하는 거제의 발전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볼 때가 됐는데 결과가 안 나오니까 참 좀 안타깝기도 깝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슈 썰앤썰에서는 이 가덕 신공항에 대한 거제 지역의 지지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쭉 나눠봤었는데요. 각자의 한 줄평 오늘도 피해갈 수가 없겠죠. 자. 그래도 주축이셨던 우리 장보영 기자부터. 그동안 신공항 얘기하면서 맨날 김해 소음 피해에 있어서 안전 안 된다 얘기인데 거제 얘기가 이번에 좀 나와서 그리고 거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재가 요새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거제 세도약이 시작될까? 시작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은요? 네, 저는 아직 늦지 않았다.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결정을 번복을 하게 되면 모든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되돌릴 수 있는데 그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 결정을 번복하지 않느냐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그거를 잘못을 인정을 하고 바꾼다면 김해 신공항 확장에 가덕도 쪽으로 간다면 충분히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했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다. 네, 늦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수님. 공항은 과학입니다. 제발 과학적이고 합리적 추론으로 관문공항을 건설했으면 좋겠고 불경이 사실 수도권과 같은 메가시티로 성장하는 것을 수도권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막는 모양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냥 빈말이 아니라 제가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 위원들 만나 보면 다들 그 소리를 하세요.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부울경이 이게 커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 정상적인 형태로 이걸 안 해주려는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도록 과학적 조사 결과물대로 입지를 선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공항도 과학인 줄 몰랐어요. 대부분 저희는 침대만 과학인 줄 알았는데. 네, 아무튼 뭐 저희 기자회견 방송은 동영상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린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시선으로 도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치 보지 않고 할 말은 꼭 하겠습니다. 열혈 기자들이 전해드린 100% 리얼 취재 뒷담화쇼 경남 기자회견. 이번 시간 저희들의 뒷담화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힘차게 외쳐볼게요. 거침없는 기자들의 리얼 취재 뒷담화 쇼!